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가 얼마만큼 회복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다행히 금요일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간 하락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미미한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또 출렁이다가 올랐다는 것을 본다면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화면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컸었죠. 오늘 코스닥 저점 이후에 좀 활발하게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는, 만약에 오늘 있었던 반등 자체가 장중에 어떤 출렁임이 없이, 큰 변동 없이 그냥 올랐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 어제 흐름에 이어서 뭔가 패닉에, 그러니까 어제는 지금 녹화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에서는 약간 패닉성 매도가 분명히 보였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연장선에서 오전 시장까지 흐름이 나타났고, 그것을 소화하고서 시장이 반등했다. 반등의 폭을 떠나서 이날 장중의 흐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의미가 있지 않았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2위로 등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지수가 이런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둔 반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바로 미국의 금리, 3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체 좀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단호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 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죠. 국내 주식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정세에 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찌 되었거나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지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 자체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자산에서의 회귀, 성장성 종목에서 실적 바탕, 저평가 우량주, 아니면은 뭐 금부터 달러부터 채권부터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의 심리가 있는 상황인데, 리스크를 한층 끌어올려줄 단발성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이 뭔가 단기적이지만은 심리를,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붕괴시켰다.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 전격적으로 3월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와버립니다. 단기적인 쇼크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얘기하고 반영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단 아마도 붙을 가능성, 러시아와 미국이 붙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둘 다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딜이 오고 가겠지요. 타협점을 찾아갈 겁니다. 결코 누구한테도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 심리보다 일시적인 불안 심리가 당연히 컸겠지만 향후 이미 주식시장에서 반영된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그것을 더 불안 심리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씩 좀 완화되는, 이러한 국제정세가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그 이후에 최대 이제 글로벌 리스크였잖아요. 그 부분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이제는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3월 달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다행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구두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3월이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박은 월등히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악재들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는지도 이제 설명이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 리스크 자산, 성장형 종목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국면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마법의 성입니다. 마법의 성이라고 붙인 이유는, 마법의 성,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마법의 성 노래 기억하시나요? 물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꽤 오래된 노래죠. 너무 오래된 노래여서. 이제 뭐 구절 중에서 보면은,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동안, 지금 이제 이번 주 연초, 연말 연초를 1월을 지나면서 느끼는 건, 마법의 성을 지나서 늪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둡고 공포스럽고 빛이 안 보이고 두렵기만 하고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는 2월은 설 연휴가 끝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동굴싹 저기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떠오르겠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가치 우량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올라야지 될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너무 그런 위축되는 과정들이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악성 매물들,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물론 단기적으로는 치명적인 하락이, 지금 주봉이거든요.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치명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기대될 수 있는 반등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게 2020년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런 급락 흐름을 맞은 이후에 팬데믹 공포에서 급락 흐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빠져나오는 구간들, 지금도 좀 이 당시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당시보다 사실상 심리적으로 공포는 훨씬 덜합니다. 이 당시보다 심리적으로 공포가 훨씬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2020년 당시에는 추가 하락이 나타났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 연휴가 지나면서 뉴욕 증시도 꽤 반등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의 희망을 갖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압축해 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 아무 종목이나 가리지 않고 반등시 매도를 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그럼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우선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근거가 성장성 때문에 올랐다? 예를 들면은 뭐 테마성으로 올랐던 NFT 관련주라든지, 그것을 비롯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최근에 테마성, 아니면은 작년이죠, 작년에 성장성이 당장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년 실적 성장성, 그런 성장성들 말고요, 향후 산업의 어떤 뭐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쪽에서의 성장성들이 반영이 된 경우들, 그럼 뭐 그런 쪽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찾아본다면은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쪽도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선 진짜 성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실제로 산업의 성장성만 믿고서 실적도 좋지 않고 실적 전망도 안 좋은데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쪽으로 좀 가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자, 추천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GST가 보여서 앞서서부터 계속 GST 차트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지 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원체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실적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올랐어도 PER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GST 보세요. 주봉인데 일봉으로 보실 텐데, 일봉으로 보시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어떻죠? 강하죠.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낙폭 과대주들이 먼저 튀어 오를 수 있고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낙폭 과대주 반등이라고 따라가거나 저평가됐다고 붙는 건 안 좋아요. 분명히 옥석 가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GST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왜 안 빠졌겠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그만큼 저평가, 모멘텀 강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럼 묶어서 보자고요. PSK라든지, PSK도 추세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뭐 좀 하락세가 주봉, 월봉, 월간 하락세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잘 만들어진 종목들이 이달에 이런 글로벌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면 지금 매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조정이지만 강하게 잘 버틴 종목들, 이들 종목. 그 중에 대장을 따진다면 저는 주성입니다. 주성 PER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높은 편이에요. PER 한 10배 나오는 것 같은데 높은 편인데 주성을 뽑는 이유는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장비 쪽에서. 그래서 지금 뭐 2020년 저점 이후에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떤 이유로 보냐 하면 지금 위치를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투자 전략에서 11월 달에 요 가격권대죠. 요 가격권대에서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2년 동안 무수히 많이 추천을 했던 종목이죠. 뭐 꾸준하게 투자 전략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테지만, 그렇다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냐? 에코프로비엠으로 해서 주가를 본다면은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봐요. 20만원권 정도 와 있다고 봅니다. 한 20만원권의 위치에 있고 아직 올라갈 길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서 포트폴리오에 구성해도 좋지 않을까. 단순히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이런 그림 흐름을 보였을 때 어이구 3배가 올랐어, 부담스러워, 그랬지만은 10배가 오르잖아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정밀학. 롯데정밀학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저는 분명히 계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요소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좋은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저는 저평가, 안정적 실적의 저평가 종목들이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류의 종목들 담아둬도 좋다고 봐요. 실적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시장 레벨들이 달라졌죠.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글로벌 시장의 레벨이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아무리 그 성장성이 덜하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PER 5배 미만에 있다면 이두 종목들은 머지않아서 매수 공격이 들어올 거고, 주가 3배, 4배? 충분히 그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올해 제가 연초에 조정을 거치고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좋게 보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가치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가치주들 시총이 높으니까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정밀화학도 그런 맛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대한항공도 화물 부분에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실적이 좋다면 저는 이런 거는 그냥 담아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입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지금은 추세에 어떤 큰 변화를 이끄는 상황이고요. 뭐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죠. 이런 조정을 틈타서 매집을 해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올해 못해도 3만원권 후반, 만약에 시장이 받쳐준다면
4만원권 후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정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 꾸준히 관심을 갖자. 자,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정도 더 볼 텐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일단 뭐 성장성을 반영을 하는 종목들이 떨어졌고, 그리고 당장 발표될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출시에 대한 지연, 연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타날 실적이 다소 미뤄졌다 뿐이지 당장 저평가된 부분이 시각적으로 좀 멀어졌을 뿐이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실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시장 영향으로 급락했을 때 살아남는 종목이 이런 류의 종목들이지 않을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게임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장성 때문에 다같이 게임주들이 NFT도 있었고 올랐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게임 종목들을 나눈다면 실적의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펄어비스까지도 봤습니다. 오늘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PSK, GST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 묶어서 봤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저평가 종목들, 저평가가 올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어닝 모멘텀 쪽에서 대한항공, 낙폭과대 쪽에서 펄어비스, 이렇게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해서 다행히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휴입니다. 부디 이 연휴 동안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많이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종목들 물려 계실 거예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부분을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겠죠? 연휴 이후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